네, 장애인, 일단 우선, 네, 이제 우당탕탕 장애인 문화권 찾기라는 저희가 이 제목을 정하고 재활협회와 함께 무려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앞서서 장대넷이라는 단체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인지를 설명드린 이후에, 그리고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이유, 이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 그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내 학생 자치 기구, 동아리 등에서 장애 인권을 다루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나로 이어져 있고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연대할 수 있는 장이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는 있었으나 이제 딱 나서서 뭔가 이제 해칙을 만들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조직이 지속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건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권들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장애인 학습권, 시청각 장애인 학습권에 대해서 굉장히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를 도입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5월경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베리어 프리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고, 그 자리에서 연세대, 서울대, 중앙대 등 여러 단위 등이 뭉쳐서 네,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펼쳤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부와의 면담이 있었어요. 그 면담을 통해서 이제 작년 2학기, 작년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반기 동안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 지표가 모자라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에게만 인력이 떠맡겨지는 문제, 네, 고전적으로 나오고 있던 문제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시화됐다라는 지점들을 갖고 이 논의 테이블에 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굉장히 조금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하반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의 아젠다,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 네트워킹을 해체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네, 지금 현재 운영위원분들이 있으셨던 단위들이 모여서 열 몇 개의 단위가 서울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준비위원회 과정을 한 학기 정도 걸쳤죠. 작년 2학기 동안. 그래서 네, 올해 3월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가 마침내 출범하게 됩니다. 출범 이전에 제반 사업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크게 준비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관련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나 특별지원위원회 등 네,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교육부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정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그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개정안을 검수하는 작업을 저희가 작년 준비위원회 단계 또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3월 이경에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출범하기 이전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 준비해서 네, 후보들과 접촉해서 장애 청년들의 아젠다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정책 협약식을 어느 정도 일궈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3월 개강 이전에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에서 장애 대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로 흩어져 있는 학내 베리어 프리 관련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들을 한데 엮어서 네, 장대대 버전의 베리어 프리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네, 학교 총학생회나 학생 자치기구에게 뿌리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4월, 5월, 6월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올해 상반기 사업들은요.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당 교육위원회 세미나 참여를 해서 발제하고
그리고 그 고등교육법 관련해서도 이제 장애인 당사자 이제 기회균등 전형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할당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젠다들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협회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었는데요. 키오스크 무인 단말 기계가 굉장한 베리어 프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리어 프리하지 못한 키오스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서도 이제 대학 내에 있는 그 키오스크들은 어떨까를 저희가 의문을 던져보면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합당한 기준에 어울리는 그 7가지 기준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 장든 소속에 있는 대학교들 키오스크를 조사를 했고 이를 보고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활협회 측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최혜영 앞에서 축사해 주셨던 최혜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던 법안이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활동을 위주로 많이 해 나갔고요. 장대내 집행부를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집행부를 모집을 해서 네, 여러 대학교들, 여러 단위에 계시는 장애 청년, 장애 인권에 관련해 있고 장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었고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는 이제 장애인권 관련해서 탈시설이라는 의제를 가지고도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국별로 나눠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장애 인권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장들을 많이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2학기가 저희도 이제 1대 장드넷을 넘어서 이제 2대 장드넷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문화권에 대해서 지금 이 청년 포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장애인 문화권 관련해서도 온라인으로 축제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축제들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 자치기구 총학생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베리어 프리 존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되면서 베리어 프리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즉 접근성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관련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이제 음성 기능이 접근이 안 되거든요. 이런 SNS 관련 OTT 서비스 관련한 접근성 활동을 좀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 서울시 전체적인 베리어 프리 맵 조성 같은 경우도 2학기에 아마 장사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 교육권에 계속 맞춰서 활동을 해왔던 만큼 특수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관련한 부분은 계속 포럼을 열고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나은 방향으로 네, 정책이 좀 많이 들어설 수 있게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 청년 조직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로만 해서는 모자랍니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있는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며 저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에 조금 더 많은 단위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권 관련한 이제 장애인 청년 조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책 협약식을 열든 아니면 간담회를 주최를 하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는 시간들을 2학기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장대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장애인 문화권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잡았는데 사실 장대시라는 단체에는 장애인 교육권에 관련한 활동이 좀 많이 주가 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사실 저희가 코로나와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장애인 교육권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에 조금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문화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그것이 즉 헌법 10조에 따른 인간다운 삶에 입각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최소 보장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는 사회권으로 모자랄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더 정책적으로나 혹은 저희들의 이런 청년 포럼 같은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들을 많이 만듦으로써 이제 미시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식적으로도 스며들 수 있게 장애인의 문화권 관련한 부분이 조금 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고 우리의 정말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도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에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범위로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젠다를. 오늘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원빈이고요. 제가 앞부분 발표를 맡고 조금 있다가 유경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대학생활 그리고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이 대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문화권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또 현재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문화권의 어떤 정의나 성격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현재 장애인 문화권이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는 문화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문화권의 정의와 성격입니다. 사실 문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쓰이죠. 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차를 마시는 어떤 관례가 있다면 그것도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은 의례와 같이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고유 문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이 문화권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문화권을 정의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뭔가 물질적인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그 이상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이 문화권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권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 문화권이라는 것이 또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훨씬 많은 사람이 좀 더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제권과 문화권, 그 외에도 정치권 등 다양한 권리들과 함께 이 문화권이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장애인 문화권이 어떤 식으로 보장되고 있고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문화권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문화권이라는 것은 기본적 권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장애인 문화권이 특히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참여 측면에서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어떤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나서는 전반적인 문화생활 만족도 역시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래 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외출 빈도 역시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실질적인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라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문화권을 뭔가 실질적으로 다루는 정책 자체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부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런 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또 창출하는 사람들, 장애 예술인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 자체가 여전히 미흡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문화권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고 또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학교에서는 장애인 문화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경님께서 발제를 이제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아까 원빈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장애인권 대학생 네트워크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부위원장 최혜경입니다. 이제 원빈님께서 문화권의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좀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학 내에서 장애인 문화권을 보장하는 일이 좀 장애 학생의 당사자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학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학습권 지원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의 수강을 위한 편의 지원 인력을 연계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업무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장애대학생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대학생의 다양한 학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이런 대학 내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담론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애인 문화권이 이런 장애 대학생들의 삶과 아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장애인 문화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다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행사 축제,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 세 번째로는 대학 인근 가게 및 상점에 대한 접근성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행사 축제입니다. 대학 축제와 행사는 대학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교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문화적인 재능을 드러낼 기회를 얻기도 하는데요. 많은 대학에서 재학생 모두를 위한 행사를 선언하면서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에 열렸던 대면 행사에서는 휠체어 접근성이 낮은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이유로 다른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시도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축소가 되긴 했지만 감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참여가 크게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문자 통역이나 수업 통역이 제공되지 않거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화면 해설 중계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개최하는 단위에서 해당 대학의 장애인권 단체 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 아니면 장애학생 당사자 등 전문성 있는 단체나 개인과 협력해서 행사의 배리어 프리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대넷에서 배리어 프리 행사 진행 매뉴얼을 작성하게 됐는데 이를 참고하셔서 각 단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배리어 프리 보장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실제로 보장이 잘 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경우 학기 초에 모든 단위의 배리어 프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인권위원회가 합류해서 장애 학생의 행사 접근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자막을 제공하기도 하고 대체 테스트를 게시하기도 하고 실시간 문자 통역을 제공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인데요. 고려대의 경우 연구전 행사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 축제를 진행할 때 장애인권위원회가 사전에 협조해서 배리어 프리소를 확보하고 그리고 앰프 앞에 배리어 프리소를 배치하지 않도록 해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그 앰프의 큰 소리 때문에 이렇게 청력이 상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연구전이나 합동 응원전 때 사용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장인권위원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연구전이나 아카아카 등의 행사가 진행될 때 장애인권위원회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감각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작년에 열렸던 언택트 교류전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장애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총학생이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면담을 가지는 것으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나 학회 활동도 대학 생활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동아리 활동은 학생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거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친목을 도모하면서 여러 배움을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런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장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각장애 학생은 실시간 문자 통역이나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의에 원활하게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생이 회의에 참가할 때는 점자나 묵자로 인쇄된 안건지나 음성 지원이 가능한 텍스트 파일 형태의 안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회식을 진행할 때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 공간이 매우 협소하게 등 이런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한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건 역시 장애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아리를 운영하는 임원진들은 동아리원을 모집할 때부터 그리고 활동하게 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하고 배리어 프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동아리 활동 시에 배리어 프리를 잘 보장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의 경우 MT를 기획할 때 장소의 배리어 프리 여부, 즉 장애인 화장실이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로 접근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사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을 MT 장소로 선정함으로써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MT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수어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농인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실시간 속기, 필담, 영어 통역으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접근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동아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진이 중앙대학교 수어 동아리 포스터 사진인데요. 사실 이 두 동아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장애인권에 대한 관심이 깊고 어떤 사유를 가진 학생들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편의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 내에서 장애 학생들의 문화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권 동아리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에서 배리어 프리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인근 가게 및 상점에 대한 접근성인데요. 여러분, 밥약이라는 말 되게 익숙하시죠? 선배가 후배한테 밥을 먼저 사주고 후배가 선배한테 커피를 사주는 식으로 보온하는 대학 문화입니다. 이렇게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처 가게에서 식목을 동호하는 그런 문화를 매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 근처에 이렇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리어 프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가게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배리어 프리 보장을 위한 제도나 법의 예외사항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배리어 프리한 가게 조사하고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배리어 프리한 가게와 상점 정보를 학내 홍보하고 공유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리어 프리한 가게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입니다.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는 고려대학교 근처에 있는 가게에 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 소포에서 배리어 프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위원회 소속 위원뿐만 아니라 해당 가게에 방문한 학생들이 어플 설치해서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배리어 프리 정보를 누구나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의 경우 신촌 지역 가게에 대해서 배리어 프리 요소를 지도에 표기함으로써 배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연세대학교 장애인권 동아리에서 제작한 신촌 배리어 프리 맵인데요. 이렇게 휠체어 접근성과 엘리베이터 유무를 색깔과 기호로 구분해서 배리어 프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하는 음식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선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대학 문화권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